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유방암 환자들의 생활과 관리인데요. 유방암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이해서 유방암과 관련된 주제로 이 4주간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더 알찬 정보 전해드릴게요. 외과 전문의 고병균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고병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유방암 환자들의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는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 건강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치료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경과가 좋아도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불안이 자꾸 찾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치료를 이뤄갈 수 있는 안정감과 용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 시에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식습관은 치료 효과와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은 물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유방암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음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식과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암 환자에게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재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뼈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지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뼈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이건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특히 척추나 손목, 고관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일반 여성보다 이러한 위험이 더 높은데 폐경 전에는 항암 치료나 난소 억제 치료로 조기 폐경이 오게 되고 폐경 이후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같은 항호르몬제 치료로 인해서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위주로 해주시면 좋고요. 칼슘, 비타민 D 섭취 등으로 미리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방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림프 부종이라는 게 생겼어요.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이 림프 부종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림프 부종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팔이나 손이 붓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 진행되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경우에는 림프절을 많이 제거해야 하고
여기에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이 되면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기 유방암 환자가 늘면서 감시 인프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빈도가 줄었지만 예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걸 피하시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팔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발견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자주 팔이 붓거나 무거워지는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3년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이제 2세를 가져볼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임신 계획은 언제부터 짜면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방암 환자, 임신과 출산에 큰 무리는 없을까요? 유방암 발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환자분들이 치료 후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임신 시점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2년이 지난 뒤에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신 자체가 암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연구에는 병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또 항암 치료가 끝난 뒤 6개월 이상이 지나 임시를 하시게 되면 태아나 임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다만 환자의 나이, 상태,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본인에 맞는 안전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방암 치료 후에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수술 후에 2년 정도 안정기를 거친 후에 계획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TV닥터 처방전, 유방암 환자들의 생활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이 폐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일반 여성보다 폐경 증상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40대 초반에도 조기 폐경이 올 수가 있고 이미 폐경이 된 환자분들도 안면 홍조나 불명 같은 증상을 더 심하게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폐경 증상에는 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의존성인 종양의 특성 때문에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필요할 때는 비호르몬 치료제 같은 대체 방법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유방암 치료 후에도 정기검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 정기검진은 재발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합병증을 관리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보통 치료 후 첫 2, 3년간은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의사 진찰과 혈액 검사를 받고 6개월과 12개월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를 대처함으로써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으셔도 의료진이 공고하는 검진 일정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네, 유방암 환자들의 생활과 관리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유방암의 날을 맞아 준비한 10월 특집 마지막 편, 유방암 환자들의 생활과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방암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약제와 치료법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중에 힘든 점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